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월세 전환율 오르면 월세가 올라서 다시 아파트 폭등하나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월세 선호 금리 인상 여파에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 4% 육박, 전세의 월세화, 월세 선호 현상 뚜렷해서 앞으로 더 오를 것. 자,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치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점선 표시를 했는데, 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고, 점선 표시 위에가 전세, 그 아래가 월세에 해당합니다. 전세금 11억 잡아놓고 월세의 보증금을 1억으로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와 월세의 그 보증금 차이 10억이 생기고, 그 10억에 대해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은 그냥 4%를 곱하면 됩니다. 10억에다가 4% 곱하면 4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1년 기준 4천만 원이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세가 얼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 전월세 전환율은 그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 차이에 대한 적용률에 대한 이야기이고, 쉽게 생각해서 금리처럼 생각을 해도 되고, 금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수익률, 임대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그 율에 대한 부분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월세 전환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전세 11억을 월세 보증금 1억에 얼마에 전환하는 내용인데, 요즘 이야기죠. 요즘 이야기. 첫 번째로 그 집주인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는데, 지금 분위기상 세입자가 월세를 원하니까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 대출이 많고, 지금 집주인은 4.5%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가면은 전환율 4.5% 적용해야 된다 주장하겠죠. 그래야지 손해가 없으니까. 그러면 10억에 4.5% 곱하면 1년에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자, 그런데 세입자는 임차료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세입자의 연봉이 1억인데, 자, 교육비, 식비, 그리고 기타 비용들을 쭉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남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최대한 땡겨봤자 1년에 4천만 원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입자의 임차료 한계는 1년에 4천만 원 딱 정해집니다. 자, 이거 누른다고 더 나오지 않습니다. 세입자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누른다고 더 나오지 않습니다. 1년에 4천 예산이 정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답은 뻔합니다. 답은 전환율 4%로 계약을 하던가, 자, 임차인 세입자 수준에 맞춰서 전환율 4%로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던가, 둘 중 하나죠. 자, 다른 사례 보기 전에 뉴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8월, 자,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있던 그 시절의 뉴스인데, 여기서 집주인 부르는 게 값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역시 그때 당시 기사인데, 전월세 전환율 성남 2.1%. 자, 요런 내용이 있죠. 자, 이때는 대출금리도 한 2.3%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 자,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도 2.1%. 요게 경기도가 이랬을 겁니다. 경기도, 서울이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금리라서 전월세 전환율도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은 금리하고 연동되는데
딱 금리하고 일치된다. 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사례 2. 자, 이것은 2020년 하반기 사례입니다. 집주인 대출 그때도 많았죠. 자, 2.2%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가면은 전환율 2.5%, 너무 낮으니까 금리가 낮더라도 금리가 낮은 수준이지만 월세로 가면 전환율 2.5%라고 일단 불러봅니다. 불러봐도 되죠. 2.5% 해봤자 1년에 10억이면은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 그러니까 한번 불러봤는데 세입자는 임차료 한 개가 1년에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2,500만 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바로 계약이 성사되죠. 자, 이때는 전월세 전환율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2.5% 불러도 오케이 할 거고 3% 불러도 오케이 할 거고 뭐 3.5% 불러도 오케이 할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전월세 전환율이 부르는 게 값이다. 자, 말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세 대란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세 대란 사유. 이자가 낮아서 아파트 거주 부담이 없었죠. 전세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전세는 마구마구 올라가도 아무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급지에서 사람들 상급지로 옮겨가고 전세로 빌라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부족 현상이 생겨서 전세 대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세 대란이 아니라 이자가 대출 이자가 낮아서 부담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 3번 전월세 전환율. 기본적으로 금리에 연동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핵심은 임차인의 예산 범위에 들어올 때만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월세로 1년에 4천만 원 예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월세 예산이 1년에 4천만 원 정도 된다. 어떤 지역에. 자, 그러면 대출금리 2%면 20억. 자, 이때 20억은 은행에서 다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 찬스 가능한 사람들 있죠. 자, 그래서 20억을 빌려서 대출금리 2%. 그러면 요게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전세도 오케이죠. 자, 그래서 강남 전세가 20억이다, 25억이다. 자, 그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큰 부담 안 됩니다. 정말 부담 안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전세가 20억, 30억 가능한 거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대출금리가 5%다 라고 하면은 8억 전세가 한계입니다. 8억. 그러니까 9억 전세 내놔도 전세 안 나가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너무너무. 자, 여기서 또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 하반기 뉴스인데 그때 주간조선이 참다 못해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야, 전월세 전환율은 이자율이 아니야. 2.5% 일괄 규제가 일으킬 부작용들. 자, 당시에 이런 이야기 있었죠. 전월세 전환율을 고정시켜서 세입자들 부담을 줄여주자. 뭐 이런 주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다 못한 조선일보가 바보야 라고 합니다. 바보야. 바보 맞죠? 바보 맞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고정을 시킵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죠. 바보 같은 생각이 100% 맞습니다. 자, 전세든 월세든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옛날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렸죠. 자, 잘 때리는 사람들은 학생들 병원 가지 않을 만큼 아프게 때렸습니다. 그게 기술이죠.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여유치 한 개까지 받으면 잘 받는 겁니다. 월세를. 상대방은 돈이 없는데 돈을 더 달라고 주장해봤자 계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현명한 집주인들은 벌써 계약했죠. 금액 낮춰서. 자, 상대방이 뻔히 보이는데, 돈 없는 거 뻔히 보이는데 더 달라고 해봤자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계약이 안 됩니다. 그게 전세, 월세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전월세 전환율 생성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월세 전환율은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닌 결과이기 때문에 자, 이 숫자를 고정시켜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세입자 소득 수준, 경제 상황, 장바구니 물가 등 주로 수요자, 세입자의 여건에 따라 지불 가능한 월세의 수준이 정해져 버립니다. 1년 예산 얼마 딱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수준으로 월세 계약이 되거나 그러니까 직접 월세죠. 집주인한테 월세 주는 거. 그게 아니면 대출을 통한 전세 계약으로 환산되겠죠. 간접 월세죠. 은행에다가 월세를 주고 대출금 받은 다음에 그 대출금을 집주인한테 주는 어떤 그런 구조가 전세죠. 자,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예산이 있고 세입자 예산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 특정 시기, 어떤 특정 금리 수준이 있을 때 세입자 소득 수준은 얼마고 그리고 금리 수준은 얼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이 자동 계산이 되는 것이지. 자,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하고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몇 프로니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고 그냥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결과, 지표일 뿐입니다. 단지 지표일 뿐이고 요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해 놓고 하는 사람들은 전월세 전환율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수요자가 지금 여건이 어떻다. 그걸 파악하면은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바로 되는 것이지. 자, 그게 노련한 집주인이지. 전월세 전환율 몇 프로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자, 이런 사람들은 초보 중에 초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게 어떻게 숫자로 계산기로 두드려서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전세, 월세에 대한 세입자 예산이 빤한데 자, 거기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전월세 전환율 계산 의미 없습니다. 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월세가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전환율만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전환율 오르면 월세가 올라서 다시 아파트 폭등하는가? 이거에 대한 마무리 답변인데 월세가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전환율만 오르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전세가 버티기 들어가죠. 집주인들 잘 모르고 호가 버티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급증하고 급한 전월세만 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좀 지나면 전세가 차츰차츰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은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내려서 월세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급여는 얼마 안 오릅니다. 급여는 약간 오르는데 물가는 많이 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월세든 전세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데 집값은 왜 안 올라가는가? 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 5년간 연평균으로 20%, 30%씩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20%, 30%씩 5년간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물가는 별로 안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올라가는 물가보다도 훨씬 많이 이미 다 올라갔기 때문에 자, 키 맞추기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오른 것은 다시 내려가야 되고 안 올라간 것은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집값은 엄청나게 내려가고 자, 요게 지금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